6월 4일 토요일 서울 경마가 되겠습니다. 금주 서울 경마는 6월 4일 토요일 날 경기도지사배 대상 경주가 있고요. 일요일 날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이제 뚝섬배 대상 경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틀에 걸쳐서 대상 경주가 좀 펼쳐지는 그런 경마 주간이 되겠고요. 월 초임에도 불구하고 전체 20경주, 20경주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토요일, 일요일 날 한 4-5경주를 제외하고는 거의 게이트를 꽉 채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월초 경마치고는 상당히 출전 두수가 많다라는 게 변수입니다. 근데 거기에 지금 그 기승을 못하는 기수들이 또 상당히 많습니다. 뭐 김옥성 기수나 김용군 기수, 김효정 기수, 그리고 문세영 기수도 역시 기승정지고요. 부민호 기수, 이용호 기수, 여기에 이혁 기수까지도 또 기승정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어떤 기수들이 어떤 말에 기승을 하느냐, 이런 것도 상당히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자, 서울 1경주입니다. 1200m 국산마 6등급 루키2 경주고요. 전체 12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경주의 특징은 인기만은 있는데 능력만은 없는 경주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인기를 누릴 수 있는 마필들은 많아요. 1번마 럼보이런이라든가 3번마 레이볼트, 5번마 체인저, 9번마 히든블레이드, 10번마 블랙버미, 12번마 소승리까지 인기권의 마필들은 많은데 이 마필을 그럼 과연 믿고 갈 수 있느냐, 이게 좀 문제라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여기에 출전하는 마필들이 데뷔전을 치르거나 아니면 3전 이하의 마필들이거든요. 근데 보여준 걸음들이 이렇게 마땅히 좀 해볼 만한 걸음을 갖고 있다, 또는 장래 기대치가 상당히 있다, 이런 마필들이 크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자, 이번 경주 전개를 좀 간단히 보면요. 1번마 럼보이런과 5번마 체인저, 이 두 마필이 이제 선행 승부를 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 뒤를 이어서 3번마 레이볼트, 그리고 9번마 히든블레이드, 10번마 블랙버미, 12번마 소승리 등이 이제 선입권 전개를 좀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건 기본적으로 보여준 걸음이죠. 자, 1번마 럼보이로는 직전 데뷔전에서 제가 좀 강하게 추천을 드렸던 마필이에요. 외곽 게이트이긴 하지만 선행 승부를 했었던 마필이긴 한데, 입상에 성공은 했습니다. 입상에 성공은 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주행 자세가 조금은 불안정해 보입니다. 거기다가 이때 뛰었던 이 마필들의 편성이 그렇게 강한 편성은 아니었죠. 편성 자체가 좀 약한 편성이었습니다. 자, 이번에 1번 게이트에 선행을 갈 수 있는 찬스를 맞이하기는 했는데 과연 손쉬운 선행을 갈 수 있느냐, 이것도 좀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3번마 레이볼트는 직전 경주에서 지금 변화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필이 계속 이제 바닥권에서 놀던 마필이에요. 초반에 순발력은 좀 있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는데 끝까지 끌고 나오는 그런 뚝심이랄까, 이런 게 조금 부족했었던 마필입니다. 근데 직전 경주 선의권 전개 후에 임다빈 기수가 이제 직선주로 해서 좀 뚝심을 보였죠. 그러니까 싸우는 모습을 보여서 이제 2착을 차지를 했습니다. 자, 이번 경주에서도 역시 이 3번마 레이볼트가 선행마를 보내주고 뒤에서 지금 따라 올라올 수 있느냐, 이건데 저는 이 마필이 지금 조교도 좀 약하고요. 전체적으로 조교 모습을 보면 발걸음이 조금 무거워 보입니다. 그래서 이 마필은 필히 현장 상황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될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이 마필이 상태가 어떤가를 꼭 좀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인기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5번마 체인저, 이 마필이 지금 인기 1위권에 될 마필로 보여요. 이제 계속해서 주행 불량기를 좀 보였던 마필이고 외곽 주행하던 그런 마필입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주행심사 처분을 받았는데 주행심사 모습이 상당히 좋았죠. 그리고 나서 직전 경주 역시 안게이트에서 선행 승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선에 나가니까 좀 더 띄워주는 걸음을 보였는데, 자, 이번 경주에 이제 유승환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이 안쪽 게이트에 발빠른 말이 1번마 럼보이런 정도뿐이 보이질 않기 때문에 유승환 기수가 이 5번마 체인저를 가지고 선행 승부를 한다면 조금은 더 재미있는 승부도 좀 가능해 보이고요. 제가 최대 복병으로 보는 마필은 9번마 히든 블레이드입니다. 자, 이 마필이 이제 데뷔전을 치르는 마필이에요. 근데 4월 15일날 처음 주행심사에서는 거의 뭐 걸어왔죠. 스타트도 안 됐고 뒷심도 있질 않았죠. 근데 바로 2주 만에 출전한 두 번째 주행심사에서 변화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신마들은요,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변화의 모습이 왔을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게 순발력이 좋아 보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순발력이 좋아진다. 그랬을 때 이 9번마 히든 블레이드가 저는 이 조교 모습을 봤을 때 가장 주행에 좀 안정성을 좀 갖고 있지 않느냐라고 보여집니다. 자, 10번마 블랙버미는 제가 이거 직전 경주에서 복병 정도로 추천을 드렸던 마필입니다. 분명히 뛸 걸음은 제가 보기엔 갖고 있어요. 그리고 앞선에 나왔을 때 조금은 더 뛸 수 있는데, 자, 이 마필이 직전이 5월 8일 경주에서 출발 시에 자세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출발도 제대로 안 됐고 자리도 못 잡고 왔다 갔다 하면서 뛰었어요. 그리고 직선 주로에 들어서면서 좀 힘이 좀 붙이는지 바깥으로 좀 기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주행심사 처분을 받았는데 직전 주행심사에서는 그런 부분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필도 기본적으로 순발력을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순발력을 갖고 있는데 요즘 무서운 기수죠. 김태희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다. 자, 외곽 게이트이기는 하지만 한 발 강하게 치고 나온다면 앞선 승부도 좀 가능한 그런 마필로 보이고, 12번마 소승리도 선행 승부는 할 수 있는 마필인데 뒷심은 좀 없어 보입니다. 이 마필도 마체중이 그렇게 많이 나가는 그런 마필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몸싸움에는 좀 약해 보이는데, 최근에 이제 신영철 기수가 조금 몸을 사리는 듯한 기승을 좀 하고는 있는데 기본적으로 파워를 갖고 있는 기수입니다. 그래서 마음만 먹으면 최외곽 게이트이긴 하지만 선행 승부도 좀 가능할 수 있는 마필인데 저는 딱 거기까지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는요, 전개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1번마 럼보이런이나 5번마 체인저, 이 두 마필이 선행 승부를 할 것으로 보이고, 이 중에서도 5번마 체인저가 좀 앞선 걸음을 보일 수는 있는데, 제가 최대 목병으로 보고 있는 9번마 히든 블레이드가 초반에 강하게 만약에 치고 나간다 라고 했을 때 전체적으로 전개가 좀 흐트러질 수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솔직히 올라오는 뒷심으로 봐서는 3번마 레이볼트가 가장 좋아야 되는데 문제는 상태가 그렇게 좋아 보이질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개로 봐서는 분명히 유리한 점은 있는데 마필의 상태로 봐서는 그렇게 좋게 추천할 만한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현장 체크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마번을 좀 정리를 하면요. 자, 이번 경주는 기본적으로 인기마 혼전 구도로 보여지는 경주입니다. 근데 강한 믿음이 있는 그런 경주는 아니에요. 자, 1번마 럼보이런, 3번마 레이볼트, 5번마 체인저, 9번마 히든 블레이드, 10번마 블랙버미까지 이렇게 5마필 정도가 좀 좋아 보이는데 기본적으로 3번마 레이볼트는 현장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현장 상황에서 마필이 좋다면 추천을 할 수 있는 마필이지만 현장 상태가 그렇게까지 좋아 보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 마필은 인기마이긴 하지만 뒤로 돌릴 생각을 갖고 있는 거고요. 가장 제가 봤을 때 좀 유리한 전개가 가능한 마필이 9번마 히든 블레이드. 물론 이 마필이 선행을 나갈 수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결국은. 근데 선행만 나갈 수 있다면 저는 이 마필을 좀 믿어보려고 하는 거고요. 1번마 럼보이로는 솔직히 뭐 아니면 돕니다. 그러니까 주행 자세가 좀 좋지 않다라는 거는 좀 문제가 될 수는 있는데 게이트의 이점으로 지난번처럼 선행 승부를 한다면 또 재미있는 승부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이 5마필 중에서 어쨌든 현장에서는 한 마필은 좀 삭제를 할 겁니다.
삭제를 하고 내 마필을 가지고 충마를 세워서 배팅하는 그런 전략으로 갈 거고요. 기본적으로 인기마 혼전이지만 저배당은 되도록이면 좀 피하시는 게 좀 나은 편성으로 보여집니다. 자, 서울 이경주입니다. 1200m 국산말 등급 연령 오픈 암말의 경주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번 경주는 부진마 경주입니다. 그래서 이렇다 할 능력마도 보이지 않고 경주를 뛸 때마다 좀 인기권의 마필들은 있는데 자기 능력을 지금 발휘를 못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솔직히 믿을 마필이 없는 경주입니다. 12마필이 지금 출전을 하고 있는데 능력차들이 다 비슷비슷하다고 보셔야 됩니다. 크게 막 차이가 나는 그런 마필들은 아니기 때문에 다만 이 중에서도 자기 걸음을 낼 수 있느냐 없느냐 이 정도의 차이라고 보여지는데, 자, 기본적으로 좀 전개를 이렇게 보시면요, 저는 이번 경주 일단 안게이트의 말들이죠. 3번마 캠프세이버, 4번마 나올세상, 5번마 동서여걸, 그리고 6번마 황금달빛, 이렇게 네마필 정도가 좀 선행 경합을 좀 벌일 것으로 보이고요. 이 뒤쪽에 이제 1번마 천둥오름이나 11번마 국향, 이런 마필들이 선위권에서 좀 따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최외곽 게이트에 있는 이 12번마 금화위티가 과연 초반 강한 승부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도 상당히 좀 관심이 가는 거고요. 마지막에 이제 7번마 뉴스마트라든가 8번마 스마티 대세, 이런 마필들이 호시탐탐 좀 기회를 놓을 것으로 보이는데, 자, 여기에 보시면 이 3번마 캠프세이버, 이 마필이 직전 경주 인기 1위였습니다. 3착을 했어요. 3착을 했으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자기 걸음 좀 보여주지 않았느냐 라고 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제가 1경주 때 이 럼버이런을 설명드리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편성이 상당히 약한 편성이었어요. 근데 이런 편성에서조차 이 캠프세이버가 자기 걸음을 내지 못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번 경주도 역시 전체적으로 보면 이 마필은 좀 몸싸움에 약한 편인 마필입니다. 그리고 고개가 약간 좀 높게 뛰는 마필이기 때문에 마지막 버티는 힘이 조금 약하죠. 그러니까 아주 약편성이라면 캠프세이버도 뭐 봐주긴 봐줘야 되는 마필인데, 인기도에 비해서 그러니까 배팅의 메리트가 별로 없다라는 거죠. 자, 4번만 나올 세상은 기본적인 순발력을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직전 경주에 안게이트에서 한번 문성혁 기수가 강하게 치고 나와봤죠. 물론 잡히기는 했지만 가능성을 좀 보여줬었습니다. 이 마필이 한세네 자마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순발력은 좀 타고 태어났다라고 봐야 되는데, 데뷔전이나 그 다음 경주에서 스타트 자체가 안 됐었습니다. 근데 직전 경주에 분명히 변화된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스타트가 되기 시작한다. 이번 경주에서 저는 비록 좀 10주 만에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좀 그 출전 주기가 조금 길어졌다, 이런 단점은 좀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인 좀 순발력을 가지고 있고 점점 이 나아지는 발걸음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4번마 나올 세상이 만약에 강하게 치고 나와버리면 선행을 갈 수 있다. 그러면 나머지 선행 마필들이 좀 어렵다. 왜? 나머지 선행 마필 순발력으로 봐서는 5번마 동서여걸이나 6번마 황금달빛도 절대 뒤지지는 않는 마필인데, 이 5번마 동서여걸은 일단 마체가 작아요. 그러니까 몸싸움에 좀 약하죠. 그러니까 초반에는 분명히 붙여뛰지만 마지막까지 버티는 힘은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6번마 황금달빛은 역시 아직은 좀 힘이 덜 찬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뭐 10전을 뛰어서 좀 이렇다 할 성적을 지금 못 내고 있기 때문에 강하게 보기는 좀 어려운 마필이죠. 자, 이 5번마 동서여걸이 지금 보면 뛰는 기록들은 좀 괜찮은 편이에요. 1200m에서는. 근데 이런 거에 속으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물론 원체 약편성이니까 동서여걸이 앞선 전개 후에 마지막까지 버틸 수도 있는 그림은 있습니다.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번 경주가 앞선에서 선행 경합이 지금 일어날 거기 때문에 몸싸움이 약한 마필들은 마지막에 버티기는 좀 어렵다라고 보고, 단독 선행을 만약에 나온다면
4번마 나올 세상 정도가 마지막까지 좀 버틸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는 겁니다. 자, 이번 경주 아마 인기 1, 2를 다툴 말이 1번마 천둥오름입니다. 저는 이마필이 직전 경주에 지금 2착을 차지했는데 이것 때문에 지금 인기마거든요. 근데 저는 이 경주의 이 천둥오름은 약간 좀 어부지리가 있다. 나머지 마필들이 좀 너무 못 뛰었다, 이렇게 보는 경주입니다. 이때 같이 뛴 말이 지금 여기 나오고 있는 국향입니다. 국향이랑 같이 뛰었는데 이때 국향이 인기 1위 마필이었어요. 천둥오름은 인기 6위 마필이었고요. 자, 이 경주는 12번마 스카이퓨처가 강하게 선행을 끌고 갔던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경주의 흐름이 빨랐는데 이 천둥오름이라는 마필을 안토니오 기수가 기승을 하고 그냥 선입권 후미 쪽에서 그냥 따라가는 전개만 했습니다. 그리고 마필을 제어를 하면서 계속 그러니까 안쪽 주로로 안 들어가려고 계속해서 유도를 했고, 마지막 직선 주로에서 이 선행 마필들이 스카이퓨처가 강하게 선행을 끌고 가는데 그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초반에 오버페이스를 하다 보니까 마지막에 다 지쳤죠. 근데 길이 열렸습니다. 그러면서 천둥오름이 뚫고 올라왔는데 이 마필은 기본적으로 이제 410kg대 마필, 그러니까 마체가 되게 작은 마필, 결국 몸싸움이 좀 약할 수밖에 없는 마필이고 모래에 대한 반응이 별로 안 좋은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이 직전 경주는 안토니오 기수의 기승술이 상당히 좋았던, 그래서 우승을 차지할 수 있었던 경주였고, 그 당시 인기 1위 말이었던 10번마 국향, 지금 11번 게이트에 나오고 있는데 임기훈 기수가 늑발을 했어요. 늑발을 하면서 뒤에서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따라 들어갔던 경주입니다. 그러니까 인기 1위 마필이 이렇게 놀고 앉았으니 당연히 뒤에서 힘을 낼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의 어부지리가 있기 때문에 이 1번마 천둥오름을 저는 다음번에는 조금 약하게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문제는 편성이 너무 어접하다는 거죠, 이번 경주가. 그렇기 때문에 1번마 천둥오름을 저는 솔직히 강하게 보기는 어렵지만 그렇다고 쉽게 빼기도 어려운 그런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요, 인기마에 대한 믿음이 그렇게 강한 경주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배당도 좀 혼전으로 흘러갈 가망이 높고요. 자, 2번마 탄산이 직전 경주 4착을 했습니다. 그 뒤에서 올라오는 힘은 괜찮았죠. 근데 예, 이런 마필들, 그 착차가 상당히 많이 났던 마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4착은 크게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물론 이 마필이 어떤 변화의 조짐이 있다라면 모르겠는데, 이 성적, 지난번에 4착을 했으니까 선전을 할 거다라는 그런 생각은 기본적으로는 좀 버리셔야 될 것 같다라는 거고요. 제가 이번 경주에 좀 복병으로 보는 말은 8번마 스마티 대세입니다. 지금까지 3번을 나와서 보여준 걸음이 없죠. 근데 비교적 여기 지금 출전한 마필 중에는 신마축에 속한다라는 거. 다시 말하면 보여줄 걸음이 조금은 더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마필이 지금 스타트가 계속 안 되고 있습니다. 스타트가 계속 안 되고 있는데 뒷심은 분명히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스마티 문학의 자마거든요. 그러니까 초반에 스타트가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인데, 저는 이번 경주가 앞선에 선행을 가는 마필들은 상당히 많은데 전체적으로 마지막 직선주로에서 걸음이 무뎌질 가망이 높은 경주입니다. 그러니까 초반에는 상당히 좀 빠르게 진행이 되겠지만 마지막에는 경주의 흐름이 느려질 수밖에 없는 경주라는 거죠. 그랬을 때 외곽에서 마지막에 올라오는 마필들에게도 한 번의 기회는 좀 나올 수 있는 경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스마티 대세가 마지막에 한 번을 좀 칠 수 있지 않을까. 배당의 메리트죠. 어차피 이번 경주는 저배당을 공략하거나 할 수 있는 그런 편성의 경주는 아닌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마필의 편성에 따라서 배팅의 전략도 상당히 좀 달라져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마번을 좀 정리를 하면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번 경주 1번마 천둥오름, 4번마 나올세상, 8번마 스마티 대세, 그리고 11번마 국향, 이렇게 4마필에 좀 입상
가능성을 좀 높이 보고 있습니다. 자, 근데 제가 설명을 드릴 때 이 국향이라는 마필에 대해서는 크게 설명을 안 했어요. 자, 직전 경주 인기 1위마였습니다. 자, 이런 마필들은 그 다음번에 나왔을 때 직전 경주에 뭐 전혀 보여준 걸음이 없다라고 했을 때 최선의 승부를 할 가망이 좀 높죠. 그래서 저는 이 11번마 국향에 대한 기대치를 좀 갖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중에서 4번마 나올 세상은 제가 뭐 기본적으로 문성혁 기술을 좋아하는 것도 있긴 하지만 단독 선행을 갔을 때 좀 달라진 지금 변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버틸 수도 있다. 물론 이 선행마가 다 뭉치는 그림이 만약에 나와버리면 나올 세상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초반에 나올 세상이 문성혁 기수가 강하게 치고 나오리라고 보는 경주고요. 앞선의 걸음이 무뎌졌을 때 올라올 수 있는 8번마 스마티 대세가 들어온다면 약간의 배당도 나올 수 있다라고 보는 경주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1번마 천둥오름, 4번마 나올 세상, 8번마 스마티 대세, 11번마 국향, 이렇게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하는 경주입니다. 자, 3경주입니다. 1200m 국산마 5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편성으로 봤을 때 이 혼존도가 상당히 높은 경주입니다. 그러니까 순발력 좋은 마필들이 대거 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초반에 자리잡기 싸움이 상당히 좀 치열할 것으로 보이고요. 결국은 이제 근성 있는 마필이 좀 버틸 가망이 높습니다. 그런데 전체 12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는데 최고 인기마가 지금 승군전을 갖는 2번마 미러클 도터가 될 가망이 좀 높습니다. 자, 이 마필은 최근 기세가 상당히 좋죠. 그리고 앞선 전개를 하는 마필이고 순발력이 상당히 좋은 마필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버티는 힘도 좀 갖고 있는 마필인데, 자, 문제는 승군전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싸웠던 마필보다는 좀 더 강한 편성, 그리고 순발력들을 갖추고 있는 마필들과 한판 승부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단점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승군전을 갖는 마필이 최고 인기마다, 자, 이랬을 경우에는 조금은 색안경을 끼고 좀 보셔야 됩니다. 다만 뭐 게이트의 이점이라는 것도 있고요. 마필의 기세라는 것도 무시를 못하기 때문에 이 미라클 도터가 만약에 선행에 성공을 한다면 나머지 선행 마필들의 전개가 상당히 좀 어려워지는 거죠. 자, 전체 12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 중에서 가장 그 기본 능력으로 우수하다라고 생각하는 말은 1번마 유쾌한 선택입니다. 자, 이 마필은요, 선취입이 자유로운 좀 전개의 이점을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라가는 전개도 가능하고 앞선에서 뛸 수도 있는 마필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마필이 이 마지막 경주가 작년 12월 경주고 지금 24주 만에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 마지막 경주 이 1300m에서 패출혈이 나왔죠. 요 내용이 별로 좋지를 않습니다. 결국 이 경주를 거의 포기하다시피 한 경주인데 그리고 나서 이제 2월 달에 주행심사를 받았는데 그냥 주행심사는 무난했습니다. 무난하게 받기는 했는데 2월 달에 주행심사를 받고도 또한 3개월 만에 지금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랬을 때 뭐 조교 모습은 그렇게 나빠 보이지는 않는데 과연 예전에 이 유쾌한 선택이 가지고 있던 능력만큼의 그런 능력 발휘를 할 수 있느냐, 이게 좀 문제긴 하지만 기본적인 능력으로는 이 1번마 유쾌한 선택의 능력이 가장 앞서 있다라고 보고요. 전개로 봤을 때 가장 유리한 마필은 9번마 불의 여왕입니다. 제가 초반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번 경주는 좀 순발력 좋은 마필들이 대거 출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초반에 앞선에서 선행 경합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경주고요. 오버페이스를 할 가망이 높은 그런 편성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뒤에서 차분히 따라가다가 앞선 마필들을 보내주고 마지막에 한 발을 쓰겠다는 작전을 갖고 따라가는 전개를 한다면 이 9번마 불의 여왕이 전개로 봤을 때는 좀 가장 유리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이 마필도 지금 출주 주기가 좀 길어졌죠. 16주 만에 지금 나오고 있고 최근 경주 성적이 생각만큼 올라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마필이 지금 싸웠던 그 편성들이
상당히 강했죠. 뭐 화수분, 베스트토치, 포트스원, 백두걸, 뭐 레이디버스트, 블랙실버 이런 마필들과 싸웠던 그런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비교적 강편성에서 많이 싸웠던 마필이기 때문에 이 마필이 지금까지 싸웠던 편성보다는 지금 현재의 편성이 조금은 약하다 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훈련 상태로 봐서는 이 6번마 그린백도 만약에 선행 승부를 한다면 재미있는 승부가 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순발력으로 봤을 때는 5번마 맞바람, 요즘 제일 무서운 기수죠. 이동화 기수가 기승하고 있는 5번마 맞바람이 순발력으로 봤을 땐 제일 앞서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이 마필은 좀 뒷심은 좀 그렇게 강한 편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2번마 미라클 도터, 5번마 맞바람, 6번마 그린백 이런 마필들이 좀 선행 경합을 좀 할 것으로 보이는데, 저는 이 6번마 그린백이 지금 훈련 상태가 괜찮기 때문에 만약에 초반에 강하게 치고 나간다면 마지막까지도 좀 버틸 힘은 갖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직전 승분전에서 무너졌던 3번마 돌배도 이 뒤에서 올라오는 힘은 갖고 있지만, 글쎄요, 국산마 5군에서는 조금은 더 좀 적응할 시기가 좀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보고, 최외곽 게이트에 있는 12번마 송환베스트도 추임력은 분명히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앞선이 무너지는 그림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이제 뒤에서 올라올 수 있는 그런 그림도 갖고 있고, 또 이 마필도 선행 승부도 가능한 마필이에요. 순발력이 좋기 때문에. 근데 정정희 기수가 이 마필을 가지고 만약에 외곽에서 초반에 좀 무리한 전개, 다시 말하면 무리해서 앞선에 좀 붙이는 전개를 한다라고 한다면 마지막 끝걸음이 무뎌질 가망이 좀 높다라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전개로 봐서는 좀 가장 불리하다, 이렇게 보여지고, 박태종 기수가 기승한 이 10번마 큐피드 비상, 어차피 제가 1경주 때 설명드렸지만 기수들이 많이 지금 빠져있는 상태에서 믿을만한 기수 박태종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큐피드 비상도 좀 쉽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제가 지금 여러 마필들을 언급을 하다 보니까 어느 마필이 과연 강하게 믿고 배팅할 수 있느냐, 그런 게 솔직히 없는 경주입니다. 그 정도로 지금 혼전도가 상당히 좀 높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고, 그 중에서 그나마 경주 전개라든가 또는 기본 능력 이런 거로 봤을 때 조금 더 유리한 마필 쪽에 눈길이 가는 그런 편성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상당히 좀 혼전도가 높은 경주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마번을 정리하면 저는 1번마 유쾌한 선택, 2번마 미라클 도터, 6번마 그린백, 9번마 불의 여왕까지 이렇게 네 마필의 좀 선전을 좀 기대를 해보고요. 과연 2번마 미라클 도터의 최근 기세냐, 아니면 1번마 유쾌한 선택의 기본 능력이냐, 그리고 6번마 그린백의 조교 모습이냐, 아니면 9번마 불의 여왕의 전개냐, 이거를 좀 판단을 하셔야 되는 그런 경주로 보여집니다. 서울 4경주입니다. 1300m 국산마 5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경주고요. 전체 12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경주에서는 형군에서 지금 기복을 보이고 있는 마필들이 대거 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해볼 만한 지금 편성을 만났기 때문에 최선의 승부를 좀 하리라고 보여지는 그런 경주입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 이제 인기마 중에 하나죠. 제 외곽에 있는 12번마 스마트 하이. 이 마필은 기본적으로 이제 순발력으로 뛰는 마필인데, 직전 경주에는 발주가 좀 안 됐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올라오는 끝걸음을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1200m 경주였는데 지금 경주 거리가 1300m로 100m가 늘어났다. 그런데 직전 경주에 올라오는 걸음이 좋았기 때문에 이 마필이 거리 늘어났으니까 좀 유리하지 않느냐, 뭐 이렇게 많이들 생각을 하실 수는 있는데, 저는 조금 반대로 생각을 합니다. 자, 이 마필이 3월달 경주였죠. 여기에서 좀 앞선에 붙여 뛰기는 했는데 순발력이 있는 모습을 보였죠. 패출혈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행 심사를 다시 받았죠.
주행 신산 모습이 별로 좋지를 않았고, 그리고 나와서 출전했던 5월 8일 경주, 인기도 하위권이었습니다. 인기 하위권이었는데, 스타트가 안 되면서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이 10번마, 이때 당시에 10번이었던 스마트 하이가, 어떤 추임력을 가지고 뛰었다라기보다는 저는 혼자 뛰었다. 이렇게 보는 경주입니다. 그래서 저는 외곽 게이트에 있는 C2엄마 스마트 하이가 선행 승부를 하면 모르겠는데, 만약에 직전 경주처럼 좀 따라가는 전개를 한다 그러면 저는 좀 어렵다라고 보는, 그러니까 좀 위험한 인기마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통 그 인기마들을 좀 색안경을 끼고 보는 버릇이 좀 있어요. 그렇긴 한데, 글쎄요. 저는 그 인기마들이라면은 결국은 배당의 메리트는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배당의 메리트가 해칭될 수 있는 그 정도의 믿음은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믿음이 없다면 인기마를 구태여 공략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는 사람입니다. 자, 그 이외의 인기마들이 3번마 큐피드웨이, 4번마 로드에이스, 10번마 라운드펄 등이 좀 인기마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저는 이 세 마필은 어느 정도 지금 이편성이라면 좀 믿을만 합니다. 특히나 이 중에서 3번마 큐피드웨이, 자, 이 마필이 데뷔전에서 2착을 했고요. 그 다음 경주 1착을 하고 승군을 한 마필입니다. 기본적으로 전개에 2점을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순발력도 갖고 있고 뒷심도 어느 정도 갖추고 있는 마필이죠. 자, 그런데 승군한 이후의 두 경주는 그렇게 좋은 모습을 지금 보여주지는 못했습니다. 일단 스타트가 잘 안 됐어요. 기본적으로 좀 스타트에 문제가 있었고, 마지막 끝걸음은 그런대로 좀 살렸지만, 아무래도 국산마 5군 편성이 국산마 6군 편성보다는 좀 순발력 좋은 마필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순발력 좋은 마필들이 뒷심도 좀 어느 정도 갖고 있는 마필들이 많다 보니까 초반 스타트에서 밀리면서 좋은 성적을 못 냈습니다. 그래서 기수가 지금 김동수 기수로 지금 변경이 됐거든요. 김동수 기수, 그렇게 뭐 화려한 기승수를 갖고 있는 기수는 아니지만 좀 차분하게 말몰이를 하는 기수고요. 마필의 결에 따라서 이렇게 기승을 하는 그런 기수기 때문에 아마 이 큐피드웨이의 능력을 좀 10분 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 마필이 선의권에서 만약에 따라가는 전개를 한다면은 충분히 마지막에 이제 직선주로 추입이 가능하다라고 보는 마필이고요. 로드 에이스는 약간의 좀 기복을 좀 보이고 있는 마필입니다. 자, 이 마필은 순발력이 막강한 마필은 아닌데 중속으로 좀 밀고 나와서 앞선을 장악하는 마필이에요. 근데 역시 지금 승군 이후의 두 경주가 아직은 적응을 좀 못했습니다. 근데 이번 경주는 대부분 그런 마필들이 지금 출전을 해 있기 때문에 이 4번마 로드 에이스도 죄송합니다. 한 번의 기회가 좀 있지 않을까라고 보는 거고, 아마 10번마 라운드펄이 인기 1, 2를 지금 다툴 거로 보입니다. 이 마필도 계속 상승세가 좋았는데 직전 이 승군전에서 한풀 꺾이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뭐 기록도 좀 양호했고요. 이 마필도 기본적으로 앞뒤가 다 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전개의 이점을 갖고 있는 마필들이 좀 상위군으로 올라갈 가망이 좀 높죠. 여기에 지금 믿고 보는 박태종 기수가 기승을 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 10번마 라운더펄이 박태종 기수 정도라면은 좀 앞선 승부를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기마 중에서 12번마 스마트 하이를 제외하고 3번마 큐피드웨이, 4번마 로드에이스, 10번마 라운더펄, 이 인기마 세 마필이 좀 선전할 가망이 높다라고 보는 경주입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복병으로 보는 마필이 하나가 있습니다. 자, 8번마 한평여왕. 저도 참 어지간히 이현종 기수 추천합니다. 근데 너무 지금 요즘 안 되고 있어서 좀 안타깝기는 한데, 자, 이 한평여왕이 승군 이후에 완전히 바닥에서 놀고 있습니다. 바닥에서 놀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마필은 순발력을 갖고 있는 마필이고요.
저는 기본 능력은 좀 갖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갖고 있는데 어떤 밸런스를 좀 못 맞추고 있어요. 근데 이번 경주에 대비한 그 조교 모습을 보면 상당히 그 주행 자세도 좀 안정이 좀 돼 있고요. 주폭도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470km대의 마필인데 상당히 좀 뭐 마필이 좀 생기가 있다라고 해야 되나? 좀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본 모습 중에서는 이 한평여왕 최근 모습 중에서 제일 좋지 않나 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한평여왕이 비인기권의 마필이다 보니까 다른 마필들의 견제가 별로 없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마필이 앞선을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습적인 선행을 좀 나갈 수도 있고요. 차분히 따라가는 전개 후에 직선주로 외곽에서 자기만의 걸음으로 추입 승부를 한다고 한다면 저는 올라오는 힘도 갖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보여진 모습들이 너무 없기 때문에 이 마필에 대한 기대치가 많이 좀 사라져 있는 것은 사실인데 저는 이번 편성이 어차피 기복마 편성입니다. 기복마 편성이라면 한 번쯤의 기회는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는 경주이기 때문에 어쨌든 배당권의 마필, 복병권에서는 8번마 한평여왕이 좀 제일 좋아 보입니다. 자, 그래서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3번마 큐피드웨이, 4번마 로드에이스, 8번마 한평여왕, 10번마 라운더펄 이렇게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경주입니다. 자, 서울 5경주입니다. 1400m 국산마 5등급 핸디캡 경주고요. 전체 12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국산마 5등급에 지금 1200을 거쳐 1300, 1400까지 올라왔습니다. 전체 12마필이 출전을 하는데 제가 가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 경마 편성을 짜는 사람들이 정말로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정말 경마 팬들이 경마하기 어렵게 만드는 데는 뭐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경주도 혼전이에요. 그러니까 딱 보면 그 눈에 띄는 마필은 있는데 이 마필이 확실하겠다 뭐 이런 느낌이 크게 가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편성이 거의 그렇지만 항상 인기마는 있습니다. 인기마는 있는데 이 인기마가 과연 승부에 직결하느냐 하면은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몇 년 전, 그러니까 옛날부터 경마를 좀 해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옛날에는 거의 뭐 인기마 위주 경주였습니다. 그러다가 복병마 한두 마리가 끼어들어와서 배당 터지는 경주가 뭐 하루에 한 두세 개 정도 나오고, 뭐 인기마 내에서 뭐 혼종구도, 뭐 이런 현상이 많았는데, 이 코로나 시대를 거치고 난 이후부터는요, 인기마의 개념 자체가 크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배당들이 막 빵빵 터지고,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 거죠. 자, 이번 경주에도 역시 인기를 끌 수 있는 말이 3번마 피어나다, 4번마 오래 함께하자, 5번마 드림 스피드, 그리고 11번마 스마트 전사. 뭐 이 정도가 좀 인기맙니다. 그리고 복병권에 뭐 1번마 화이트윙이나 12번마 영웅대마 등이 들어있는데, 자, 이 정도 선에서 그럼 선전을 해야지 그냥 뭐 어느 정도의 배당, 저배당 정도에서 뭐 끝난다, 나와봐야 뭐 한 10배 미만 배당 이렇게 끝나야 되는데, 이 마필들이 그럼 확실하게 강하게 믿음을 주느냐 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자, 3번마 피어나다는 일단 직전 경주에 이착을 했다라는 게 장점이죠. 그리고 앞선 승부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거기다가 이동화 기수가 기승을 하면서 2km의 감량 이점까지 안았습니다. 그 여러 가지 면에서는 좋죠. 좋은데 직전 경주를 보면 저는 이 편성이 상당히 약한 편성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브라보메이 정도야 어느 정도 좀 인정을 하지만 지상군 최근 들어서 계속 안 되죠. 라디스타, 신의 한수는 오늘 나오죠. 뭐 볼 말이 별로 없는 경주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피어나다를 좀 강하게 국산마 5군에서 강하게 볼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그렇진 않다라는 겁니다. 다만 직전 경주 2400m에서 입상한 경력이 있으니까 좀 믿을 수 있지 않느냐라는 거고요. 자, 4번마 오래 함께 하자는
직전이 데뷔전이었죠. 데뷔전에서 2번 게이트에 2점을 안고 기수선행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까지 버텼는데, 제가 이 럼보이런 캠프 세이브 오늘 계속 나오잖아요. 이 경주를 계속 설명드릴 때 약편성이었다라고 계속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경주 오래 함께 하자가 과연 선행을 갈 수 있느냐, 이제 그것도 문제가 되고요. 선행을 못 가고 뒤에서 모래 맞는 전개를 한다라고 했을 때 아직 검증이 된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4번마 오래 함께 하자도 뭐 직전에 우승하고 지금 승군을 해서 승군전에 나와 있는데 과연 자기 모습 보여줄 수 있느냐, 한 번쯤은 좀 검증이 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나마 좀 안정적인 전력으로 보이는 게 5번마 드림스피드입니다. 자, 드림스피드는 일단 기본적으로 선 추입이 좀 자유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개에 2점을 안고 있다. 거기에 열심히 타는 김태희 기수가 타면서 감량 2점을 안았다. 그리고 최근에 기세가 좋다라는 거죠. 국산마 6군에서 1착으로 입상에 성공하고 나서 승군전에서 2차, 그 다음 경주 2차.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국산마 5군에 좀 정착을 좀 하고 있다. 그리고 이마필은 어떤 전개가 나오든 자기 걸음은 낼 수 있다. 이것 때문에 상당히 좀 장점을 갖고 있는 거고요. 제가 보기에는 좀 근성도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는 12마필 중에서는 제가 봤을 때 가장 안정적인 전력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 11번마 스마트 전사 김정준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점점 지금 나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이 마필이 승군 이후에 좀 헤맸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점점 나아지는 거를 보이고 있고, 뭐 1400, 1700도 뛰어봤었던 마필입니다. 자, 직전 경주 인기 한 6위권 정도의 마필이었는데 마지막에 날라오는 모습을 보여줬죠. 1200에서 추입에 성공을 하면서 고배당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부담 중량이 지금 57로 늘어났다라는 거죠. 과연 이 57로 늘어난 부담 중량에서 이번 경주도 좀 경주 전개가 빠르게 진행될 경주에서 과연 스마트 전사가 따라갈 시간이 나오겠느냐, 이것도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마땅히 다른 마필이 대안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대안이 보이질 않기 때문에 인기만 어느 정도 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이 경주에서 지금 복병으로 보는 마필은 12번마 영웅대마입니다. 자, 16번을 나와서 우승 한 번 한 마필이에요. 그리고 계속해서 바닥권이었습니다. 근데 직전 경주 1400m 경주에서 임다빈 기수가 기승을 하고 좀 변화된 모습을 보였죠. 그러니까 근성으로 마지막까지 싸우는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때 이 한강 보스를 제외하고 2착, 3착, 4착을 했던 마필들이 거의 착차가 없었습니다. 마지막에 좀 아쉬움을 남겼는데, 자, 이번 경주에서는 지금 4km의 감량 2점을 안았습니다. 그리고 이 지금 최외곽에 있는데 오히려 이 마필은 뒤에서 올라와야 되기 때문에 외곽 게이트가 불리하지는 않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어차피 앞선에서 혼전이 일어날 거고, 이번 경주는 3번마 피어나다도 어쨌든 선행을 가려고 노력을 할 거고요. 5번마 드림스피드도 마찬가지인데 승군전을 갖는 4번마 오래 함께 하자도 어차피 뒤에 있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초반에 치고 나갈 거라는 얘기죠. 여기에 9번마 탑퀄리티 김하연 기수가 기승하고 감량 2점이 있기 때문에 이마필도 지금 선행 승부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앞선이 되게 치열한 혼전이 지금 일어날 거란 얘기죠. 그랬을 때 자기만의 걸음으로 이 영웅대마는 약간 인기권에서 밀려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견제 세력을 갖고 있지도 않다라는 겁니다. 아마 제가 봤을 때 이 12번마 영웅대마가 당일날 현장에서 바람불 가망은 상당히 높습니다. 일단 4km의 감량 2점이라는 게 있고 뒤에서 올라올 수 있는 마필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점이 없잖아 있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저는 복병권의 배당은 좀 나올 수 있다라고 봅니다. 이 영웅대마가 입상에 성공을 한다면. 그래서 결국 저도 이번 경주는요 인기마를 놓고 가되 12번마 영웅대마의 어떤 선전을 한 번쯤은 좀 기대를 해보는 경주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요, 오늘 경마가 인기마를 쉽게 뺄 수가 없어요. 근데 뺄 수는 없는데 그 인기마에 대한 믿음이 또 그렇게 강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애매한 경주들이 돼버리는 거죠. 자, 그래서 마번을 정리를 하면요, 저는 이번 경주 3번 피어나다, 5번 드림스피드, 그리고 11번 스마트전사, 12번 영웅대마까지, 이렇게 네 마필의 선전을 좀 기대해보는 경주고요. 솔직히 3번 피어나다는 지난번 경주가 약변성이어서 크게 믿음이 가지는 않지만 이동화 기술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5번마 드림스피드는 이번 경주 전개가 가장 좀 유리하다라고 보고 있고, 11번마 스마트전사는 부담 중량이 좀 높다라는 단점은 있지만 뒤에서 올라올 수 있다라는 거고요. 12번마 영웅대마 배당의 메리트입니다. 자, 서울 6경주 1700m 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이고요. 별점 B형의 경주, 12마필이 게이트를 꽉 채우고 있습니다. 이번 경주도 역시 편성 자체는 어렵습니다. 아니, 경마라는 게요, 기본적으로 뭐 어려우니까 경마죠. 쉬우면 뭐 경마가 되겠습니까? 근데 정말로 이 지금 서울 6경주 같은 경우에는 감을 잡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게 왜 어렵냐면요. 자, 일단 저는 이번 경주에서 그나마 이 1700이라는 거리의 특성상 앞선을 나가야 된다라고 했을 때 믿을 수 있는 말이 저는 8번마 장산가드입니다. 이 마필은 분명히 지금 이번 경주 선행승부를 좀 할 것으로 보이고요. 김하연 기수가 기승을 하면서 좀 2km의 감량 이점도 안 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직전 경주에 너무 어이없이 무너졌다라는 거죠. 분명히 선행 승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경주 편성이 그렇게 강했다 이렇게 보이지는 않는 편성인데 너무 어이없이 지금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근데 기본적인 걸음 분명히 갖고 있는 마필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에서는 특별한 이 김하연 기수가 실수만 하지 않는 이상은 8번마 장산가드가 그냥 선행으로 한 바퀴 그냥 돌아버릴 가망이 높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안게이트에서 이 선행을 방해할 마필들이 좀 몇 두가 보이기 때문에 과연 그 마필들을 8번 게이트라는 이 불리한 게이트에서 넘어설 수 있느냐. 다시 말하면 넘어서려면 초반에 힘을 좀 많이 써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힘안배를 할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 저는 기본적인 걸음에 있어서는 장산가드가 이 앞선에 뛰는 마필 중에서는 좀 가장 앞서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직전 경주 1700에서 준우승을 차지하면서 인기마가 될 1번마 문학럭키, 저는 이 마필이 전개가 상당히 좀 어렵다라고 보여집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1700m 안게이트는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특히나 1700m 1번 게이트는 돈 주고도 산다 하는 그런 게이트입니다. 근데 어떤 경우가 안 좋냐, 스타트가 잘 안 되는 말일 경우에 갇힐 가망이 높다라는 거죠. 근데 이 1번만 문학럭키는 기본적으로 스타트가 안 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올라오는 걸음이에요. 그러니까 자력으로 우승을 한다라기보다는 앞선의 마필들이 서야지만 올라올 수 있는 마필입니다. 근데 저는 이번 경주 장산가드가 경주를 좀 강하게 끌고 갈 그럴 경주로 보이기 때문에 초반 전개가 상당히 빠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1번만 문학럭키가 게이트가 오히려 불리하게 안에 갇힐 가망이 좀 높다라고 봐서 저는 좀 위험한 인기마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이 앞에 지금 선행으로 뛸 수 있는 마필들이 마지막까지도 강하게 버틸 수 있는 마필들이냐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뒤에서 좀 올라올 수 있을 수도 있지 않냐라고 볼 수는 있는데, 그렇게까지 생각하기에는 너무 늦게 올라오게 된다는 거죠. 거기에다가 3kg의 부담 중량이 올라갔다라는 거, 이런 점도 저는 좀 약하게 보는 거고요. 이 3번마 원더풀 K도 선행 승부를 할 수 있는 마필입니다. 이 마필도 선행 승부를 할 수 있는 마필이고, 이동화 기수가 기승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8번 장산가도 어느 정도 선행 경합을 할 것이냐인데, 만약에 선행 경합을 한다면 저는
선행마들이 다 무너질 수 있는 경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동화 기수가 무리한 선행 경합을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만약에 따라가는 전개를 한다면 오히려 전개는 더 좋아질 수 있다라고 보고요. 자, 최근에 기세 좋은 말이 7번마 캡틴 브라보입니다. 지금 3연승에 도전을 하고 있는 마필이죠. 근데 이 마필 전적을 보시면 22전에 3번 우승, 3착 3번 갖다 댄 게 답니다. 근데 이게 거의 최근에 몰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말이 회춘을 했다? 뭐 이런 표현이 맞겠죠. 그런데 이 마필이 지금 싸웠던 마필들이 그렇게 강편성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오랜만에 이제 승군전이 돼버렸죠. 이 승군전에서 그나마 강적을 좀 만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캡틴 브라보가 지금처럼 연전연승을 할 수 있느냐? 물론 믿을 건 박태정 기수가 기승하고 있다라는 게 믿을만하기는 한데 저는 인기마임에도 불구하고 조금은 불안 요소를 안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뒤에서 올라온다면 저는 9번마 스텔라 로드입니다. 기복마죠. 기복을 보이고 있는 마필이고, 역시 이 마필도 이번이 지금 승군전입니다. 승군전인데 이 마필은 일단 끈끈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마필이 싸우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마체가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마체가 크지는 않는데 마지막까지도 끈끈하게 싸워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마필이죠. 그런 면에서 이 마필이 마지막까지도 선입권에서 붙어가다가 직선주로 해서 어쨌든 마지막 한 발을 노리고 올라올 수 있는 마필이다라고 보기 때문에 좀 근성을 갖고 뛰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 마필을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저는 이번 경주에 기본적인 마필의 능력, 기본 능력으로 봤을 때 가장 앞서 있는 말은 12번마 위너이즈엘입니다. 이 마필하고요, 4번마 뉴문워리어. 이 두 마필은 기본적으로 기본 능력을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근데 먼저 뉴문워리어를 말씀을 드리면 최근이 너무 안 좋습니다. 이 마필이 지금 약간 뭔가 마필 자체에 문제가 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필을 지금 당장 강하게 추천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근데 이 마필이 왜 마필이 이렇게 갑자기 나빠졌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좀 아쉬운 마필입니다. 상당히 장래 발전 기대치를 좀 갖고 있었던 마필인데 최근의 모습은 약간 주행 자세가 그렇게 좋아 보이지를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냥 물러날 마필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경주까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이 마필은 항상 좀 주목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언제 한번 변화의 순간이 온다면 그때는 비인기권의 마필이거든요. 그랬을 때 한 번의 타이밍은 분명히 잡을 수 있는 마필이라서 오늘은 제가 솔직히 이 마필을 추천하기는 좀 어렵지만 여러분들 꼭 주목해서 보셔야 될 거고요. 위너이즈웰은 지금 6세 수말입니다. 근데 전적은 5점뿐이 안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출주 주기가 상당히 긴 마필이고 불규칙하다라는 거죠. 근데 마필은 기본적인 능력을 갖고 있고 선추입이 다 되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전개에 이점을 갖고 있는 마필이고 기본 능력은 분명히 갖고 있는데 이 마필도 여러 가지 좀 상황 때문에 더 이상의 어떤 큰 발전 기대치 뭐 이런 거를 논하기는 좀 어려운 마필이긴 하지만 이번 경주에서는 저는 이 마필이 선입권 승부가 좀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어차피 지금 이번 경주 외곽이라는 불리함은 좀 갖고 있지만 앞선의 마필들을 보내놓고 뒤에서 좀 따라가는 전개를 만약에 한다라고 한다면 저는 괜찮은 승부도 가능해 보입니다. 지금 23주 만에 출전을 하고 있는데 5월 27일날 주행심사 모습은 괜찮았어요. 역시 문성혁 기수가 기승을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부담 중량도 지금 2kg가 좀 내려갔고 조기 모습도 뭐 아주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뭐하지만 그렇다라고 나쁜 모습은 또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이 정도 편성이라면 기본적인 걸음으로 위너이즈웰이 와야 되는 저는 그런 편성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은 의외성을 내포한 편성이고요. 솔직히 어느 마필이 들어와도 할 말이 없는
좀 그런 편성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마번을 정리를 좀 하면요. 일단 뭐 최근의 모습을 전혀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7번마 캡틴 브라보, 8번마 장산가드, 9번마 스텔라로드, 그리고 12번마 위너 위젤, 이렇게 네 마필의 선전을 좀 기대를 해보고요. 기본 능력으로는 12번마 위너 위즈웰이 가장 앞서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1700의 경주 특성상 8번 장상가드가 단독 선행을 간다면 저는 지난번 같은 실수는 하지 않으리라고 보는 편성입니다. 자, 서울 7경주입니다. 2000m 국산마 오픈 3세 안말 경주, 경기도지사배 대상 경주입니다. 오늘의 하이라이트 경주가 되겠죠. 근데 좀 싱거운 경주입니다. 자, 일단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레이팅을 보시면 뭐 35까지가 5등급입니다. 그리고 50까지가 4등급, 레이팅 65까지가 3등급, 레이팅 80까지가 2등급, 80 이상이면 이제 1등급이 되겠죠. 자, 골든 파워가 지금 67입니다. 67이니까 이건 2등급 마필이에요. 자, 27, 5등급 마필. 31, 5등급 마필. 43, 4등급 마필. 라운더 스퍼트 64, 3등급 마필. 은성이너 5등급 마필, 5등급 마필. 참 좋은 친구 62니까 3등급 마필. 푸른 요정 5등급. 루나 실버 5등급입니다. 자, 2등급 마필과 3등급 마필, 4등급 마필, 5등급 마필이 다 뛰는 오픈 경주입니다. 근데 이 레이팅을 전혀 무시를 못 하거든요. 이 레이팅은 그냥 따는 게 아닙니다. 경주에서 어느 정도 뛰고 그 성적이 나와야지만 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요, 레이팅만 놓고 봤을 때 2번, 3번, 6번, 7번, 9번, 10번은 다 안 된다라는 거죠. 레이팅만 놓고 본다면요. 그러면 그나마 레이팅이 있는 마필 1번마 골든파워, 4번마 PNS 럭키, 5번마 라운더 스포트, 8번마 참 좋은 친구, 이렇게 네 마필이 남는데, 이 중에서 이 4번마 PNS 럭키는 만약에 이 마필이 입상에 성공을 하면 이변이죠. 이변입니다. 자, 이 1번마 골든파워와 5번마 라운더 스포트, 8번마 참 좋은 친구, 이 세 마필은 지금 계속해서 싸우고 있죠. 계속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골든파워가 우승을 하고 있고, 참 좋은 친구와 라운더 스포트는 서로 순위를 맞바꾸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참 좋은 친구 원래 문세영 기수가 따는데 신영철 기수가 탑니다. 문세영 기수가 지금 기승 정지죠. 자, 라운더 스포트는 그대로 이제 최호명 기수가 직전 경주에 이어서 타고 있고, 최시대 기수가 계속 골든파워를 타고 있습니다. 자, 결국은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1번마 골든파워와 5번마 라운더 스포트, 8번마 참 좋은 친구, 결국 이 세 마필의 싸움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1번마 골든파워가 조금은 더 앞서 있는 거죠. 그러면 1번마 골든파워를 놓고 라운더 스포트, 8번마 참 좋은 친구, 어떻게 보면 이 두 개 조합만 가면 됩니다. 근데 이 두 개 조합이 다 저배당이에요. 그럼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뭐 좀 경마를 크게 하시는 분들은 저배당에도 충분히 베팅은 많은 액수를 베팅을 하시기 때문에 환수가 돼요. 근데 그렇지 않은 일반적인 경마 팬들, 저처럼 이렇게 경마를 하시는 분들은 솔직히 저배당에 손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고배당을 찾거든요. 근데 지금 이 경주는 물론 결과는 고배당이 나올 수도 있어요. 나올 수도 있지만 억지로 고배당을 찾아서 이유를 갖다 붙여야 되는 그런 경주입니다. 결국 제가 봤을 때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1번마 골든파워, 5번마 라운더 스포트, 8번마 참 좋은 친구, 이 세 마필만 있습니다. 근데 세 마필이 배당이 없다 보니까 자꾸 이 마필도 돼, 저 마필도 돼, 이 생각들을 하고 분산 배팅을 하시게 되는 거죠.
자, 이러면 답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경주는요, 철저하게 여러분들 그냥 관전하십시오. 관전도 하나의 경마고요. 결국 이 세 마필이 이번에는 어떤 승부를 펼칠까? 경주거리가 2000m로 늘어났기 때문에 과연 어떤 경주를 펼칠까도 한 번쯤은 조심스럽게 지켜보는 것도 재미있는 승부가 될 겁니다. 이번 경주 그냥 관전하십시오. 자, 8경주입니다. 1400m 2등급 경주고요. 전체 8마필이 출주하는 조촐한 편성입니다. 자, 이번 경주에는 일단 눈에 딱 보기에 강축이 있는 경주입니다. 7번마 대한질주. 자, 이 마필이 지금 12번을 나와서 6번의 우승, 그리고 3번의 준우승을 한 마필이고요. 어쨌든 기본적으로 이제 순발력을 갖고 뛰는 마필입니다. 자, 최근 두 경주, 계속해서 마지막에 덜미를 잡혔죠. 근데 다 2000m, 1800m 장거리였습니다. 자, 이 경주는 스포츠 조선배 대상 경주였습니다. 뭐 디터미네이션, 치프인디, 루킹굿, 최강게임 이런 마필과 뛴 경주거든요. 그 급이 달랐죠. 급이 다른 거고, 직전 4월 30일 경주도 역시 마찬가지로 뭐 치프인디, 예, 이 마필과 같이 뛰었습니다. 마지막에 끝걸음이 좀 무뎌졌죠. 끝걸음이 좀 무뎌지기는 했지만 기본적인 순발력을 갖고 있고 근성도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자, 이번 경주 58로 부담 중량이 좀 늘어났다는 단점은 있지만 도주성 선행마이기 때문에 1400m 저는 1순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강축이 있는 경주에서 이 축마를 믿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먼저 판단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믿을 수 있다면 강축을 놓고 배팅을 하는 거고요. 만약에 믿지를 못하겠다면 빼고 분산 배팅을 하셔야 되는데, 저는 지금 이 8마필 분이 출전을 안 하는 단촐한 편성에서 대한질주가 여기에서 만약에 빠진다면 앞으로 이 대한질주라는 마필은 더 이상 볼 게 없는 마필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레이팅이 지금 80으로 꽉 찼습니다. 꽉 찼기 때문에 어쨌든 우승으로 승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7번마 대한질주에 대한 믿음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 간단히 생각하겠습니다. 자, 7번마 대한질주를 놓고요. 현장에서 솔직히 이 후차권은 다 오리무중입니다. 마이티지가 제일 나아 보이기는 하는데 이 마필은 지금 승분전이에요. 어쨌든 다음에 금로열 최근 모습이 안 좋고요. 장산바다는 직전 경주 우승을 했지만 역시 승분전이고 기복을 보이고 있는 마필입니다. 킬레의 재앙은 언제 한 발을 쓸지 모르는 마필. 역전의 우승은 조금 떨어진다라고 봐야 되고요. 가로수길은 끈끈함을 갖고 있는 마필이죠. 그러니까 저는 본다면은 아마 가로수길 정도 지금 볼 것 같은데, 그리고 외곽에 있는 이 8번마 원더풀 플라이, 이 마필도 조금 앞선에 붙여 뛸 수 있는 마필. 그러니까 대한질주가 빠르게 전개를 할 때 어쩌면 좀 붙여 뛸 수 있는 마필인데, 이거는 일종의 배당마죠. 근데 이번 경주는요, 8마필만 출전하는 조촐한 편성이고 7번마 대한질주라는 강력한 축마가 있다면 절대 분산 배팅이 안 되는 경주입니다. 그러니까 적중을 한다, 적중만 생각하신다면은 분산 배팅을 해도 되죠. 근데 배터의 입장에서 환수를 생각한다면 절대 분산 배팅은 안 되는 경주고요. 뭐 조합수가 아무리 많아도 2개 이내에서 끝내야 되는 경주입니다. 아니면 단통 승부를 해야 되고요. 저는 일단 7번마 대한질주를 믿고 당일 현장에서 한 마리만 딱 선택을 해서 그냥 단통 승부로 들어갈 그럴 편성입니다. 자, 서울 구경주 오늘의 마지막 경주입니다. 1400m 국산마 4등급 핸디캡 경주고요. 전체 12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는데, 오늘 경마 중에서는 좀 제일 재밌는 편성인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국산마 4등급 경주인데요. 현재 국산마 4군보다는 지금 승분전을 갖는 마필들한테 더 눈길이 가는 경주죠. 자, 승분전을 갖는 마필이 이제 2번마 한강보스, 그리고 4번마 포트스원, 그리고 5번마 트로팅 라일리,
그리고 9번마 원평 코드, 그리고 마지막으로 11번마 포텐셜 에너지까지. 이렇게 5마필 정도가 지금 승군전을 갔는데, 이 승군전을 갖는 마필들한테 조금은 더 이제 눈길이 가는 그런 경주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번 경주는요, 저는 좀 엉뚱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부진하지만 기본적인 기본 걸음을 갖고 있는 그런 마필들이 좀 부진을 탈피할 수 있는 경주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중심에 있는 말이 8번 서브 에이스와 12번 스마트 오피서입니다. 자, 8번 서브 에이스는 이제 오늘 이제 경기도지사배가 치러졌는데 작년 경기도지사배 국산마 안말 경주에도 출전을 했던 마필입니다. 뭐 이렇다 할 성적을 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안말 중에서는 조금 능력을 인정받는 말인데 최근에 계속 인기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위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자, 이번 경주 원로 기수가 1.5kg의 감량 이점을 안고 지금 뛰는데 이 마필은 좀 선입권 붙여뛰면서 마지막 한 발을 쓰는 마필인데 최근에 그 걸음이 마지막 끝걸음이 많이 좀 죽었습니다. 많이 죽었는데 이번 경주는 지금 1400m 경주 거리를 좀 줄여서 나왔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조금 장점을 보일 수가 있고요. 자, 12번마 스마트 오피서는 지금 장기 휴양을 하고 나온 마필이죠. 29주 만에 지금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오크스배에 출전했던 마필이고요. 이때 서브에이스랑 같이 싸웠습니다. 서브에이스가 이때 3착을 했었던 경주고요. 그 전에 루나 스테이크스 경주 1600m 경주에서는 제다이에 이어서 3착을 차지했었던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마필은 스타트가 조금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스타트에 문제가 좀 있는데 뒷심은 상당히 좋은 마필이에요. 근데 이번 경주가 1400m에서 승분전을 갖는 마필들이 조금은 더 앞선에서 뛸 가망이 높은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솔직히 부담을 안고 뛴다라는 얘기죠. 그렇다고 한다면 마지막 끝걸음에 버틸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럴 때 이 12번마 스마트 오피서가 뒤에서 덮칠 수 있는 마필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저는 이번 경주는 어느 정도 약간의 배당을 좀 노리고 들어가는 경주입니다. 자, 근데 이 스마트 오피서가 5월 20일 날 주행심사의 모습이 나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장기간 휴양한 마필들을 일단 기본적으로는 별로 그렇게 좋게 보지는 않습니다. 근데 주행심사 모습이 괜찮았던 마필이라면은 가볼만 한 거죠. 자, 여기에 지금 고배당을 계속 팡팡 터뜨리고 있는 11번마 포텐셜 에너지. 늘 비인기권의 말인데 두 번의 고배당을 지금 터뜨리고 지금 들어온 마필이고 뒤에서 올라오는 끝걸음은 상당히 좋은데 좀 기복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복이 있는 말을 쉽게 믿기는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 앞선에서 뛸 수 있는 5번마 트로팅 라일리 지금 3연승에 도전하는 마필입니다. 이 마필이 직전 경주에 상당히 끈끈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12번 외곽 게이트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끈끈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저는 어느 정도 좀 근성을 갖고 있는 마필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5번마 트로팅 라일리가 선행 승부를 하고 그 다음에 8번마 서브에이스와 12번마 스마트 오피서가 올라오는 그림인데 저는 기본 능력으로는 9번마 원평 코드입니다. 이것도 역시 승분전을 갖는 마필인데 지금까지 4번을 나와서 1번의 우승, 2번의 준우승을 차지한 마필입니다. 근데 입상을 못했던 경주가 이 4월 9일 경주인데 이 경주는 조금 이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원평 코드가 처음에 이제 앞선에 좀 붙여 뛰기는 했는데 뛰다가 어떻게 주행이 좀 안 좋았어요. 그러면서 막 주행이 막 흔들리다 보니까 결국 장추열 기수가 좀 의도적으로 속도를 늦춰버린 경주입니다. 그래서 입상에 실패하고 말았는데 그리고 이 직전 경주도 솔직히 액톤 질주한테 진 거는 조금 문제가 좀 있다라고 보긴 하지만 기본적인 능력은 분명히 갖고 있는 마필이고요. 승분전이라서 2.5에 감량 2점까지 지금 안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마필을 강하게 보는 이유는 항상 전개입니다. 전개. 그러니까 이 마필은 선추입이 다 되는 마필이에요. 앞선에 붙여뛰기도 하면서 마지막
근성도 좀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원평 코드는 장래 발전 기대치까지도 저는 그러니까 상위권까지도 갈 수 있는 마필이다. 그리고 매니피라는 혈통적 기대치도 갖고 있죠. 원래는 이제 대상경주급 마필이다라고 저는 봤었는데 지금 의도적으로 대상경주 쪽에는 지금 잘 추천을 안 하고 있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저는 이 마필을 강하게 보고 있는 그런 마필인데 다만 승군전이기 때문에 조금은 조심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이 이외에 승군전을 갖는 좀 추임력 좋은 한강보스 이 마필은 약간의 좀 기복성 마필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 3번마 어서와라든가 6번마 이무기, 7번마 빅토리카 같은 경우에도 안 되는 거는 아닌데 저는 좀 밋밋하다라고 보고 있고 4번마 포트스원이 드디어 이제 5군을 벗어나서 4군까지는 왔는데 저는 여기가 좀 한계치가 아닐까라고 보고 있는 마필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 약간의 좀 배당을 좀 생각해 보는 경주입니다. 편성 자체가 어떤 저배당으로 끝날 수 있는 그런 편성 같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마번을 정리하면 저는 5번마 트로팅 라일리, 8번마 서브에이스, 9번마 원평코드, 12번마 스마트 오피서 이렇게 네 마필의 입상 가능성을 좀 높게 보는데 이 중에서는 장래 기대치까지 생각한다면 9번마 원평코드 이 마필을 상당히 좀 강하게 보고 있고요. 12번마 스마트 오피서가 좀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이 마필이 좀 살아나면 안말 경주에서는 어느 정도 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마필로 보여집니다.